최근에 대만과 관련한 투자 모멘텀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소개드리지 않았던 대만 기업 3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카메라용 렌즈 생산 기업인 라간 프리시전을 소개드리고 그 뒤에는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인 페가트론과 퀀타컴퓨터 3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만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나 대만 기업 3군데 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기업 라간 프리시전이라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예, 라간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라간 광전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1987년도에 설립된 글로벌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주로 플라스틱 렌즈 모듈 및 광전자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고 현재 대만 본토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라간 프리시전은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아이폰의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향후 곧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아이폰 12 출시로 인한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글로벌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의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면서 이번 아이폰 12 출시에 대한 수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투자 포인트가 충분해 보여요. 좀 세부적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라간 프리시전이 아이폰 카메라 렌즈의 최대 공급처인 점이 가장 주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통신이 가능한 아이폰 12 출시일이 다음 주 13일에 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이폰량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의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최근 양쪽에 하나 이상 총 2개 이상씩의 그쵸. 렌즈를 사용하면서 광학 렌즈, 광학용 카메라 2-3개까지 늘리면서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라간 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수혜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애플의 경우는 아이폰용 렌즈 공급처를 늘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처를 다각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애플이 공급처를 다각화한다 이런 소문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라간 프리시전의 경우는 관련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간 약 1억 9천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라간 프리시전의 경우는 오히려 최근까지 중국에서 아이폰에 공급됐던 초광각 렌즈 수주까지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라간 프리시전은 최근 5년 동안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57% 수준이고 순이익률은 4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조기업 특성상 과열화된 경쟁 그리고 높은 원자재 비용 등으로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간 프리시전이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라간 제품의 불량품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원재료 투입에 대한 제품 생산 비율, 즉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수율을 본다면 아이폰 11의 경우 라간의 렌즈 수율은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타 경쟁사의 경우는 70% 수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네. 즉 불량품이 없고 이만큼 기술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기업인데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성과 인식 자체가 현재 상당히 주요하고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아이폰 카메라 렌즈 최대 공급처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애플의 공급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영업이익률이 매우 좋은 점, 이 실적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인 실적 상황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선 라간 프리시전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렌즈 생산 사업부로 단일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애플향 매출 비중이 16%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이외 우리나라의 LG 이노텍 그리고 샤오미, 아수스텍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아수스텍 등이 고객사로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스마트폰 생산에 지연이 생기면서 라간 프리시전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수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점을 주목해서 보면
올해도 60%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타격이 워낙 또 다양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5%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60%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질문인데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예, 잔존 가치 모델로 분석한 라간 프리시즌의 상승 여력은 예상으로 20.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19.9% 수준 남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상존을 했습니다만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 약 4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상존하고 있는 기업이고 향후에도 아이폰 외에도 스마트폰용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높은 마진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대만 기업 라간 프리시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간 프리시전 지금 현 주가 대비 119%의 상승 여력 크게 남아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도 사실 올해 고점 대비 지금 한 40% 이상 조정을 받은 구간입니다. 아이폰 출시가 다음 주에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들어가도 또 나쁘지 않은 주식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한 주식으로 또 꼽아볼 수 있는 대만 기업 라간 프리시전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 기업인가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앞서 설명드린 기업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이폰 전체 생산량 중에 3분의 1 이상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기업 페가트론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개드렸던 뭐 호나이 프리시전이 아이폰을 최대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산량 2위 기업이 페가트론입니다. 대만의 위탁 생산 기업이 없으면 애플도 참 고생이 많을 거라 보이는데 네. 아무튼 페가트론의 경우 아이폰뿐 아니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 시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기업들이 상당히 아이폰 또 애플과 이렇게 연계성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페가트론 같은 경우는 아이폰 전체 생산량 중에 3분의 1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현 시점에서 또 가장 주목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상세하게 또 잡아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라간 프리시전의 투자 포인트와 동일한 부분 이제 아이폰 12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분명하게 상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페가트론의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60%가 애플향 매출이고요. 애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폰 출시가 연기되면서 올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실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폰이 출시되면 이에 대한 모멘텀이 상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아이폰이 출시되는 분기에는 평균적으로 약 30% 수준의 아이폰 매출이 증가하는 분기이기도 하는데 이번 4분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겠죠. 네. 그리고 현재 아이폰 사용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5천만 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 교체가 필요한 노후된 아이폰들이 약 3억 5천만 대로 교체 시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상당히 큰 숫자이기도 하고요. 애플 외에도 페가트론의 경우는 앞서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게이밍용 노트북 글로벌 1위 판매 기업인 에수스텍에서도 위탁을 받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아수스텍향 매출 비중은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페가트론의 경우는 연간 약 1,000만 대 규모의 노트북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19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약 8%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노트북 시장 점유율 또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경우 배당 수익이 정말 높은 국가다라고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페가트론의 작년 배당 수익률이 6.8%로 대만 가권지수 평균보다 뭐 3%포인트 정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점 또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아이폰 12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충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다룬 기업입니다. 아수스텍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대만 기업답게 높은 배당 수익률, 현재는 6.8%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올해는 코로나 타격을 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향후 전망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페가트론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전자제품 위탁 생산 사업부가 90% 수준으로 주력 사업부이고 매출이 대부분 전자제품 위탁 생산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별 매출을 보시면 애플향 매출이 6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이외 아수스텍 그리고 HP,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이 주요 고객사로 들어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성장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 큰 폭으로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궁금한데요. 지금 대만 기업들이 살펴보면 네. 굉장히 높은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네. 기업은 어떤가요? 예, 이번 페가트론의 경우도 잔존가치 모델상 분석한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의 10.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97%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실적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아이폰 출시 모멘텀 그리고 아수스 컴퓨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수요 증가 또한 기반해서 내년부터 실적 성장을 다시 해서 이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요하게 보고 갈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가트론의 상승 여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97%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사실 올해 코로나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 기업 두 가지 소개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기업이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도 물론 대만 기업입니다. 네. 대만의 대표적인 컴퓨터 제품 위탁 생산 기업인 퀀타 컴퓨터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퀀타 컴퓨터의 경우는 작년 전 세계 노트북 위탁 생산 시장에서 점유율을 약 20% 수준 가져가면서 전 세계 컴퓨터 노트북 중 5대 중 1대를 생산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고요. 포춘사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1988년도에 설립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컴퓨터 위탁 생산을 하다가 1997년도에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델사로부터 위탁 생산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IT 붐이 겹치면서 시대적 흐름을 타서 상당히 커진 기업입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애플, HP, 아수스텍, 에이서 등 상당히 큰 규모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있고요. 대만 기업답게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역시 높은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노트북 제조뿐 아니고 클라우드 사업이나 아니면 AI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고 대만 내나 아니면 IT 쪽에서는 현재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대만 기업입니다. 네, 역시나 퀀타 컴퓨터, 이 대만의 대표적인 컴퓨터 제품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 애플, HP 그리고 아수스텍 같은 큰 기업들 확보하고 있다는 점 유망하겠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나 AI 어플리케이션 같은 신사업에도 또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퀀타 컴퓨터 역시나 현 시점에서 들여다볼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노트북 5대 중 한 대는 퀀타 컴퓨터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주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올해 두 자릿수 실적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50% 이상이 애플의 맥북향 매출이고 애플이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맥북의 생산 라인을 퀀타 컴퓨터가 맡게 됐고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재 애플 외에도 HP, 아수스텍, 에이서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올해 실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본의 아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퀀타 컴퓨터의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거의 그대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애플의 맥북 출하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애플향 의존도가 높고 위탁 생산 위주의 사업만 진행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한 우려가 상존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전통적인 노트북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나 아니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개발 등 4차 산업과 어울리는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30%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이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으면서 중국에 위치한 공장들을 현재 대만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네. 현재 퀀타 컴퓨터의 신사업 모델 위주의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점점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등 점점 생산 라인의 자동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 감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 또한 이루고 있는 점은 동사 실적과 마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향후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50% 이상이 애플향, 맥북향 또 매출이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앞서서도 짧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사업, 클라우드 사업이 또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 실적, 또 마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나 또 실적, 세부적인 실적 상황을 또 살펴볼 텐데 네. 앞서 두 기업과는 사실 사업 분야가 살짝 다른 만큼 코로나 오히려 수혜를 또 받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세부적으로 퀀타 컴퓨터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위탁 생산 사업부가 약 65%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를 받아서 실적 성장을 큰 폭으로 이뤄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를 받아서 실적 성장 큰 폭으로 이뤄 나갈 것이다라는 점 긍정적인 실적 성장 예상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역시나 잔존 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기업들이 거의 한 100% 수준의 상승 여력을 보유했는데 이번 기업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퀀타 컴퓨터의 잔존 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의 16.4%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86.5%의 상승 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애플의 맥북 그리고 HP나 에수스텍의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사업 다각화로 신사업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퀀타 컴퓨터의 경우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대만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